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16년 집권 기간 동안 러시아와 천연가스 계약을 맺은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이 오랫동안 석탄 에너지에서 벗어나려 노력해왔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에너지로는 러시아 천연가스가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세계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러시아 가스를 얻는 게 매우 합리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냉전 기간 동안에도 러시아는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자였다고도 말했습니다. 2005년에 취임한 메르켈은 모스크바와 두 차례 주요 가스 거래를 주재했습니다. 독일은 노르드스트림 1과 이후 노르드스트림 2 파이프라인을 통해 직접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우회했습니다. 이 중 노르드스트림2는 메르켈 총리의 후임자인 올라프 숄츠 총리가 러시아의 특수 군사작전을 전후해 프로젝트를 인증하지 않아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노르드스트림1은 러시아와 서방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8월에 배송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다 두 파이프라인은 지난달 테러로 인해 심각하게 손상됐습니다. 노르드스트림 파괴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었습니다.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그 사건을 두고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고 헌화했습니다. 미국은 메르켈이 러시아와 밀월 관계를 유지해 에너지 의존도를 심화했다고 비판해왔지만 결과적으로 그녀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에너지의 약점을 잡혔다고 말하기 쉽지만 러시아는 과거 구소련 시절부터 독일에 에너지를 공급하면서도 이를 무기화한 적이 없습니다. 동방 정책을 추진했던 빌리 브란트 총리 시절부터 독일과 러시아는 에너지와 강철 파이프라인을 구상 거래하는 형식으로 윈윈하는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또 러시아는 독일을 신뢰했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통일을 지지했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것도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 덕택이 컸습니다. 독일과 러시아의 대탕트는 독일의 안정적 발전과 유럽의 평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철혈제장 비스마르크는 일찍이 독일은 절대 러시아를 적대시하면 안 된다는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독일 역사에서 비스마르크만큼 명쾌한 외교의 철칙을 남긴 이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와 다투지 말라는 것, 그리고 소독일주의로 이웃 국가와 되도록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내실을 기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비스마르크 시대 당시 독일은 유럽의 다른 나라와는 달리 식민지 개척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전쟁을 해서 이긴 뒤 식민지를 할양받는 대신 알사스 로렌을 받은 게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다른 대륙을 침략해 덩치를 키워봐야 자칫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소독일주의를 주창했던 비스마르크와 정반대의 길을 가다 독일을 피폐하게 만든 게 바로 히틀러입니다. 공격적인 팽창주의로 유럽 전체, 나아가 소련과 전쟁을 치르다 멸망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은 블라디미르 푸틴과 줄곧 밀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푸틴은 과거 KGB 요원이었을 때 동독에 근무한 적이 있어 독일어에 유등통하고 메르켈은 러시아어가 유창합니다. 통역 없이 두 사람은 대화가 가능합니다. 과거 구소련 시절 소련은 위성국인 동독을 경제적으로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푸틴이 동독 근무 당시 KGB인 자신보다 동독 슈타지 요원들의 살림살이가 훨씬 윤택해 부러워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했던 앙겔라 메르켈의 방향은 틀린 게 없습니다. 다만 탈탄소란 헛된 녹색 어젠다에 빠져 탈원전을 한 게 치명적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국방비를 GDP의 2%까지 늘리라는 미국의 권유를 무시하면서 집단 방위체제, 나토에 무임승차하는 바람에 미국과 사이가 틀어진 게 실책입니다. 그리고 피시주의에 빠져 무분별한 난민정책으로 독일, 나아가 유럽 전체를 혼돈에 빠져들게 한 게 최대 실책입니다. 에너지의 러시아 의존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끊기자 유럽은 아우성입니다. 대체 에너지원을 찾는다고 하는데 대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서너 배 비싸게 말입니다. 그건 사실 대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유럽은 러시아를 두들겨 패겠다면서 에너지를 굶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이미 지난해 대비 3배나 올라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고 산업체는 고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U가 러시아 에너지를 끊겠다면서 사들이는 러시아 에너지가 있습니다. 바로 원전에 필요한 우라늄입니다. EU는 그러면서도 자존심 때문인지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입을 싹 씻고 있습니다. EU는 매년 2억 유로 이상의 러시아산 우라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독일, 폴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은 핵연료와 관련된 러시아와의 협력을 금한다고 떠들지만 러시아의 원전 관련 수출은 그대로입니다. 핵연료는 10월 6일 EU의 제재 리스트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린피스와 관계가 있는 EU의 재정 매니저 아드리아드나 로드리고는 EU가 무기력하게 러시아 원전 조력에 의존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원전 부문에서 월드 리더입니다. 중부와 동부 유럽은 핵연료 부문에서 러시아 의존도가 높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유럽은 2358톤의 우라늄 원석을 러시아에서 수입했습니다. 그 대금은 2억 1천만 유로에 달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2억 4,500만 유로를 러시아 국영 원자력 에너지사 로사톰에 지불했습니다. 로사톰은 러시아 기술로 원전을 지어주고 연료를 공급해주는 회사입니다. 로사톰은 불가리아에 2개, 체크에 6개, 핀란드에 2개, 헝가리에 4개, 슬로바키아에 4개의 원자로를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EU가 러시아의 오일, 가스, 석탄을 제재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원전을 돌리겠다고 핵연료를 계속 수입하는 것은 코미디면서 위선입니다. EU 집행위원회도 러시아산 핵연료는 제재한다 만다 아예 말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회사 로사톰의 위상은 매우 강력합니다. 중동부 유럽 전체가 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핵 전략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확고합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소도시 크론슈타트에 잠수함 한 척이 등장했습니다. 3,000톤급으로 352피트, 약 107m 길이의 K3 레닌스키 꼼소몰함입니다. 1958년 취역한 소련식이 최초의 핵 잠수함으로 누크웨일, 핵고래라고 불립니다. 순행식의 원자로 2개가 장착돼 30년 동안 운용되다 1988년에 퇴역했습니다. 소련 수중 핵전력의 상징으로 노던 플릿에 배속돼 냉전 시기에 활약했습니다. 미국의 핵 잠수함 노틸러스 함보다 4년 늦은 1962년 소련 잠수함으로는 처음으로 북극에 도달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의 원래 명칭은 K3였는데 북극에 도달한 업적을 기려 레닌스키 꼼소몰이란 명칭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레프 질조프 함장은 소비에트 연방 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1967년 이 잠수함은 미국의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추적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유압 시스템의 고장으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39명의 승조원이 숨지는 불운도 겪습니다. 레닌스키 콤소몰함은 퇴역한 뒤 2005년 네프라 조선소로 옮겨져 레노베이션을 거친 뒤 크론슈타트로 옮겨져 곧 박물관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노후한 함정을 그저 박물관 용도로 쓰겠다는 건데 영국의 선 같은 정크 미디어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상징성을 이용해 핵 위협을 한다는 식입니다. 또 밤중에 깜짝 퍼레이드를 했다고 뭐라도 있는 양 보도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잠수함을 이동한 것은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데 그냥 놀라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